83세. 이순자 씨의 마지막 계절. 1991년 봄. 이순자는 49이었다.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다. 23살. 약혼자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날 이후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다.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형제들은 흩어졌다. 그녀는 혼자였다. 순자는 대기업 본사 비서실에서 일했다. 25에 입사해 25년을 같은 자리에 있었다. 조용했고 성실했고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회장 비서실장이 된 뒤에도 그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회장은 62살.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고 자녀가 넷 있었다. 순자의 일은 일정을 관리하고 문서를 정리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어느 날 야근하던 밤 회장이 비서실에 들렀다.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던 순자의 책상 위 작은 도시락 통이 놓여 있었다. 집에서 싸온 검소한 반찬들. 회장은 잠시 바라보다 물었다. 가족이 있느냐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산다고 말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고생이 많다고. 그날 이후 회장은 가끔 말을 걸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주말 이야기, 업무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였다. 석 달이 지나 어느 금요일 저녁, 회장은 저녁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 순자는 거절하려다 그의 눈을 보았다. 외로움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석 달 후 두 사람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다. 순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강남의 저택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비서가 회장과 결혼했다고.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걸. 회장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다. 큰아들 재혁, 30살. 회사 전무였다. 재혼 소식을 듣고 사흘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돌아와서도 순자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딸 둘은 해외에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 순자는 아버지 곁에 있는 직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막내 아들 준호는 달랐다. 20살. 대학생이던 그는 재혼 다음 날 아침 순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부르면 되냐고. 순자는 편하게 부르라 했지만 준호는 다시 물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방에서 울었다. 평생 누군가에게 어머니라 불린 적이 없었다. 저택의 식사 시간은 늘 차가웠다. 큰아들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큰며느리는 음식이 짜다. 상했다며 시비를 걸었다. 회장이 화를 내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순자는 매일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다. 오직 준호만이 그 벽 너머로 손을 내밀었다. 회장이 출장을 가면 준호는 순자와 텔레비전을 봤다. 주말이면 순자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데려갔고 말벗이 되어 주었다. 이제 자신이 있으니 외롭지 말라고. 시간은 흘렀고 준호는 졸업 후 직장인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집에 머물렀다. 주말마다 시장에 함께 갔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다. 그 사이 큰아들 재혁은 무너졌다. 수백억으로 여러 사업을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회장이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그는 집에 오지 않았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오직 돈이 필요할 때만 얼굴을 비췄다. 2023년 가을 회장은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 순자는 1년 동안 한시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준호도 매일 병원에 왔다. 하지만 재혁은 오지 않았고 외국에 있는 딸들은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다. 2024년 10월 회장은 순자의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사람으로 가득했지만 순자 곁은 텅 비어 있었다. 딸들은 하루 만에 떠났고 재혁은 상주석에 앉아 순자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오직 준호만이 그녀 옆에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이번엔 순자였다. 췌장암 사기. 이미 전이된 상태였다. 의사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다. 순자는 담담했지만 준호는 복도 벤치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순자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결국 순자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했다. 주 보호자는 준호였다. 그는 회사를 휴직하고 병실에서 순자 옆에서 잠을 잤다. 낮에는 순자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밤에는 자주 일어나 통증은 없는지 불편한 데는 없는지 살폈다. 어느 날 큰 며느리가 병실을 찾았다. 상속 이야기를 꺼냈다. 준호는 복도로 나가 낮게 말했다. 다시는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도 큰 며느리는 순자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유산 문제를 따졌다. 순자는 그런 며느리에게 내 돈이 아니라 회장님 돈이잖아 라며 며느리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날 밤 순자는 변호사를 불렀다. 모든 재산을 준호에게 남기겠다고 했다. 준호는 말렸다. 형도 있고 누나들도 있다고. 하지만 순자는 말했다. 오직 너만이 회장님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너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다고. 유원장 소식은 곧 재혁에게 전해졌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와 소리를 질렀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30년 동안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았다고. 자신도 외로웠다고. 재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왔다. 혼자였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그리워 미웠다고. 순자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8월 3일 밤 순자의 호흡이 가늘어졌다. 의사는 오늘 밤이라고 했다. 준호는 곁을 지켰다. 순자는 눈을 떠 준호를 불렀다. 준호는 손을 꽉 잡았다. 어디도 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여기 있겠다고. 순자는 희미하게 웃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며 곁을 내어주고 믿어주고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켜주는
아들 준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숨을 내려놓았다. 2025년 8월 4일 새벽 2시 37분 이순자 씨 83세.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는 진짜 어머니로. 이순자 씨는 사랑받으며 외롭지 않게 세상을 떠났다.